79살인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울면서 살았어요. 남편은 치매로 요양원 가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한 달에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 떠나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또 살아야 하나 한숨부터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나 기대하면서 일어나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76세에 시작한 5가지 실천 덕분이에요. 불행의 고리를 끊는데 딱 3개월 걸렸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68%가 우울감을 느끼고 42%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대요. 하지만 저처럼 작은 실천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나이 들어 불행을 끊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79세 김순자예요. 남편은 3년 전부터 치매로 요양원에 있고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 둘 다 서울에서 각자 가정 꾸리고 살아서 명절에나 얼굴 봐요. 3년 전 76세 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우울증 약 먹고 수면제 먹고 그래도 새벽 3시면 깨서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90세 할머니가 춤추면서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당장 실천한 건 아침 루틴 바꾸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침을 우울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오늘도 혼자네. 뭐 하며 살지. 이런 생각부터 했으니 하루 종일 우울할 수밖에요. 그래서 아침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은 눈 뜨자마자 오늘도 눈 떴네.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요. 억지로라도 웃어요. 거울 보면서 김순자, 오늘도 예쁘네. 하고 윙크도 해요.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바보 같았는데 한 달 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다음 창문 활짝 열고 좋은 아침 하고 크게 외쳐요. 이웃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순자 씨 목소리 들으면 우리도 힘나요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감사 3분이에요. 커피 한 잔 놓고 3분 동안 감사한 것만 생각해요. 따뜻한 커피 마실 수 있어서 감사, 다리 아파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 비 안 와서 감사, TV 잘 나와서 감사. 이렇게 작은 것부터 찾다 보면 3분이 모자라요. 이 3분이 하루 전체 기분을 바꿔놓아요. 또 아침 음악을 틀어요. 우울한 트로트 말고 신나는 노래요. 저는 BTS 노래 들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리듬이 신나서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요. 가끔은 혼자 춤도 춰요. 79살 할머니가 아이돌 노래에 춤춘다고 하면 웃기죠. 그런데 이게 정말 기분 좋아져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 차단하기예요. 나이 들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만나면 아픈데 자랑하고, 자식 욕하고, 세상 욕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특히 불행 자랑 모임을 끊었어요.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 모임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병자 경쟁이었어요. 나는 무릎이 아파. 나는 허리가 더 아파. 나는 암 수술했어. 이렇게 2시간 동안 아픈 얘기만 하고 와요. 집에 오면 멀쩡했던 곳도 아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순자 왜 안 와? 연락 많이 왔는데 개인 사정 있어요. 하고 계속 안 갔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대신 행복 바이러스 사람을 찾았어요. 우리 아파트에 82세 박할머니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어머, 순자 씨 오늘 얼굴 좋네. 날씨 좋아서 기분 좋아요.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이 할머니랑 있으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은 만나서 산책하고 차 마셔요. 전화도 선택적으로 받아요. 전화 왔다고 다 받을 필요 없어요. 특히 만날 때마다 돈 빌려달라, 아프다, 불평하는 사람 전화는 안 받아요. 지금 바빠서요. 하고 끊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내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대신 전화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과는 자주 통화해요. SNS도 정리했어요. 카톡방 10개 있었는데 다 나왔어요. 하루 종일 쓸데없는 메시지만 수백 개 와서 스트레스였거든요. 지금은 가족방 하나, 절친방 하나만 있어요. 훨씬 편하고 좋아요. 페이스북도 부정적인 글 올리는 사람은 다 친구 끊기 했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서러웠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아요. 책 읽고,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요리하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100배 나아요. 3번째는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예요. 76세까지 저는 불쌍한 할머니였어요. 남편은 치매, 자식은 무관심,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바꿨어요. 멋진 순자로요. 먼저 외모부터 바꿨어요. 3년 동안 미용실도 안 가고 흰머리 그대로 있었는데 염색했어요. 갈색으로 하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화장품도 새로 샀어요. 비비크림, 립스틱, 아이브로우. 기초 화장만 해도 얼굴이 화사해져요. 옷도 바꿨어요. 검은색 일색이었는데 밝은 색으로 샀어요. 분홍색 재킷 입으니까 순자 씨 젊어졌네 소리 들어요. 새 이름도 만들었어요. 동네에서는 맹구 엄마, 철수 할머니로 불렸는데 이제는 순자 씨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이기 전에 김순자라는 한 인간이잖아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다들 순자 씨라고 불러요. 이름으로 불리니까 존재감이 생겨요. 새로운 역할도 만들었어요. 불쌍한 할머니에서 동네 웃음 전도사가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웃겨요. 오늘 머리 스타일 멋있네요. 그 옷 색깔 잘 어울려요. 오늘 젊어 보이는데 뭐 좋은 일 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저 보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요. 4번째는 매일 밖으로 나가기예요. 우울한 사람들 보면 집에만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집은 우울증 공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뭐 하러 나가나, 갈 데도 없는데. 그런데 억지로라도 나갔어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되니까요. 신기한 건 밖에 나가면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햇빛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긴대요. 그게 우울증 약이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은 매일 오전 10시에 나가요. 갈 곳이 없으면 시장 가요. 뭐 살 것 없어도 그냥 구경만 해도 재미있어요. 사람들 구경하고 물건 구경하고
어제는 시장에서 고구마 장사하는 아저씨가 저한테 고구마 하나 그냥 줬어요. 매일 와서 인사하니까 정이 든 거죠. 이런 작은 일이 행복하더라고요. 도서관도 자주 가요. 책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사람들도 있고, 가끔 신문 보다가 옆 사람이랑 이야기도 나누고요. 어제는 도서관에서 80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30분 동안 수다 떨었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금방 친해졌어요. 공원도 좋아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게 재미있어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아기 유모차 끄는 엄마들. 다들 각자 삶을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나요. 가끔 강아지가 다가오면 쓰다듬어주고,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 정말 기분 좋아요. 카페도 가요. 커피 한 잔 3,000원이면 2시간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거리 구경하면서 커피 마시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혼자 가는 게 어색하면 책 한 권 들고 가면 돼요. 읽는 척 하면서 사람들 구경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저녁에도 잠깐 나가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와요. 저녁 7시쯤 나가면 다들 퇴근해서 집에 가는 모습이 보여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도 살아있구나 느껴져요. 별 보면서 걷다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려요. 연세대 의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30분 이상 밖에 나가는 노인이 집에만 있는 노인보다 우울증이 절반이래요. 또 치매 위험도 40% 낮아진대요. 밖에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돈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5번째는 나만의 즐거움 찾기예요. 남편 간호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내 즐거움이 뭔지 몰랐어요. 76세에 처음으로 나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시도해 봤죠. 처음 찾은 즐거움은 드라마예요. 젊을 때는 드라마 볼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실컷 봐요. 하루에 2편씩 봐요. 로맨스 드라마 보면서 설레기도 하고 슬픈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특히 젊은 배우들 보면 눈이 즐거워요. 요즘 차은우라는 배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2번째 즐거움은 요리예요. 평생 식구들 밥 해주느라 지겨웠는데 이제는 나 먹고 싶은 거 만들어요.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요리 도전해요. 어제는 감바스 만들었어요. 새우에 마늘 넣고 올리브유에 볶는 거예요. 처음 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 옆집 할머니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3번째 즐거움은 화초 키우기예요. 베란다에 화분 20개 놨어요. 아침마다 물 주면서 이야기해요. 얘는 꽃순이, 얘는 초록이,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꽃이 피면 정말 기뻐요. 내가 키운 게 이렇게 예쁘게 피다니. 시든 잎 따주고 영양제 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4번째 즐거움은 일기 쓰기예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쓰는데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해요. 오늘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동전 떨어뜨린 것도 재미있게 써요. 할머니가 동전 줍느라 엉덩이 까딱까딱 이러면서요. 나중에 읽어보면 정말 웃겨요. 내 인생이 시트콤 같아요. 5번째 즐거움은 춤추기예요. 혼자 집에서 춤춰요. 트로트 틀어놓고 막 춤춰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신나요. 어제는 30분 동안 춤췄더니 땀이 뻘뻘 났어요.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일석이조예요.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돼요.
돈 많이 안 들어요. 드라마는 공짜고 요리 재료는 10,000원이면 충분하고 화분은 3,000원이면 사고 일기장은 다이소에서 1,000원이고 춤은 완전 공짜예요.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이외에도 제가 실천하는 것들이 더 있어요. 첫째, 거울 보고 웃기. 하루에 10번은 거울 봐요. 볼 때마다 웃어요. 처음엔 억지 웃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웃음이 나와요. 웃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둘째, 고마워요. 100번 말하기. 하루에 고마워요를 100번 말해요. 마트 직원한테도 고마워요. 버스 기사님한테도 고마워요. 엘리베이터 양보해준 사람한테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 상대방도 웃고 나도 기분 좋아요. 셋째, 좋은 기억 떠올리기. 자기 전에 5분 동안 좋았던 기억만 떠올려요. 결혼식 날, 아이들 태어난 날, 가족 여행 갔던 날. 좋은 기억 떠올리면 잠도 잘 오고 꿈도 좋아요. 넷째, 내일 계획 세우기.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요. 내일은 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도서관 가서 새 책 빌려야지.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계획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져요. 다섯째, 나한테 선물하기. 한 달에 한 번은 나한테 선물해요. 비싸지 않아도 돼요. 좋아하는 빵, 예쁜 양말, 향 좋은 비누. 나한테 주는 선물이 제일 기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요. 이렇게 실천한 지 3년이 지났어요. 76세 우울증 할머니에서 79세 행복 할머니가 됐어요. 변화가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에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나가고, 억지로 즐거운 척했죠.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웃음이 나오고, 나가는 게 기다려지고, 정말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변화는 아침이에요. 예전엔 눈 뜨는 게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누구를 만날까? 뭘 해볼까? 이런 생각에 벌떡 일어나요. 알람 없이도 6시에 눈이 떠져요. 몸이 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우울증 약 끊은 지 2년 됐어요. 수면제도 안 먹어요. 혈압도 정상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3년 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대요. 약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인간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사람 만나기 싫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그리워요. 매일 누군가를 만나요. 시장 아주머니, 도서관 할아버지, 카페 직원, 이웃 주민. 다 제 친구예요. 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표정에서 행복이 보이나 봐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했는데 지금은 안 기다려요. 내가 먼저 안부 문자 보내요.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사랑한다. 짧게 보내요. 그러니까 애들도 답장해요. 엄마 밝아졌다고, 보기 좋다고. 지난달에 큰아들이 깜짝 방문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보고 싶었대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79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1순위로 놨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거울 보면 주름진 얼굴이 예뻐 보여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열심히 산 증거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나아졌어요. 우울할 때는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홈쇼핑 충동구매, 건강식품,
우울증약. 지금은 그런 거 안 사요. 대신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 써요. 좋아하는 빵, 예쁜 꽃, 재미있는 책. 돈은 적게 쓰는데 만족도는 높아요.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새벽 3시에 깨서 못 잤는데 지금은 10시에 자서 6시까지 푹 자요. 8시간 꿀잠이에요. 낮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밤에 잠이 잘 와요. 꿈도 좋은 꿈만 꿔요. 어제는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남편이랑 데이트하는 꿈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행복했어요. 통계가 이걸 증명해요.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노인이 부정적인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7.5년 길대요. 또 병원 입원율은 절반이고요. 마음이 곧 약이라는 거죠. 저도 3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지금 우울한 분들께 구체적으로 조언 드릴게요. 첫째,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세요. 거울 앞에 가서 웃어보세요. 1분만 웃어도 기분이 달라져요. 못 웃겠으면 연필 물고 있으면 돼요. 입꼬리가 올라가면 매가 웃는다고 착각한대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못해요. 오늘은 아침 인사, 내일은 밖에 나가기, 모레는 친구 전화하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한 달이면 습관이 되고 석 달이면 삶이 바뀌어요. 셋째, 혼자 하지 마세요. 우울한 사람 말고 밝은 사람 찾아서 같이 하세요. 저는 82세 박 할머니랑 같이 시작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둘이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들이에요. 넷째, 기록하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세요. 오늘 웃은 횟수, 밖에 나간 시간, 고마워요. 한 횟수. 눈에 보이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달력에 웃는 얼굴 스티커 붙여요. 한 달 후에 보면 뿌듯해요. 다섯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못한 날도 있어요. 우울한 날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런 날은 쉬어가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실천할 때 도움되는 도구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타이머 활용하기. 3분 감사, 5분 춤추기, 10분 산책. 시간 정해놓고 하면 부담 없어요. 둘째, 체크리스트 만들기. 오늘 할 일 5개만 적어요. 다 하면 동그라미, 성취감이 생겨요. 셋째, 사진 찍기. 행복한 순간 사진 찍어요. 예쁜 꽃, 맛있는 음식, 웃는 내 얼굴. 나중에 보면 또 행복해져요. 넷째, 일기 쓰기. 하루 3줄만 써도 돼요. 좋았던 일만 쓰세요. 부정적인 건 쓰지 마세요. 다섯째, 음악 활용하기. 우울할 때 들을 신나는 노래 10개 정해 놓으세요. 기분 전환이 빨라요. 저는 BTS 다이너마이트 들으면 바로 신나요. 79살이 아이돌 팬이라니 웃기죠. 그래도 좋아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은 공짜예요. 웃기, 감사하기, 인사하기, 칭찬하기, 산책하기. 다 공짜예요. 오히려 우울할 때 돈이 더 들어요. 병원비, 약값, 쓸데없는 쇼핑. 행복하면 돈도 절약돼요. 시간도 충분해요. 하루 24시간 중 2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TV 보는 시간 줄이면 돼요. 어차피 재방송이잖아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걷고 사람 만나고 취미 활동하세요. 2시간이 인생을 바꿔요. 제가 3년 전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매일 죽고 싶었고 세상이 싫었고 나 자신이 미웠어요. 병원에서 중증 우울증 진단받았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76세의 우울증이라니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막막했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선물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하루가 기대되고 저녁에 잠들 때 행복해요. 79세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 희망 잃지 마세요.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요양원에 있고 자식들은 멀리 있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일 즐거운 일을 만드니까.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이 든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행을 선택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우울을 선택할 수도,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76세의 행복을 선택했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많이 실패했어요. 웃으려다가 울고, 밖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고, 사람 만났다가 도망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일어서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저는 대답해요. 어둠을 경험했으니까 빛이 더 소중한 거라고. 우울증을 겪었으니까 행복이 뭔지 아는 거라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 큰 거라고. 100세 시대래요. 80세도 이제는 젊은 나이예요. 앞으로 20년이나 더 살아야 해요. 그 20년을 우울하게 살 건가요? 행복하게 살 건가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남은 20년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90세에는 더 행복할 거고, 100세 생일엔 춤추면서 케이크 자를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90세든 시작하면 바뀌어요.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크게 웃고 감사하고 밖으로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외치는 구호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오늘도 감사한 날, 오늘도 사랑하는 날. 이렇게 3번 외치면 정말 그런 날이 돼요. 믿기지 않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생각해보세요.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3년 동안 실천한 불행을 끊는 방법이에요. 첫째, 아침 루틴 바꾸기. 둘째, 부정적인 사람 차단하기. 셋째,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넷째, 매일 밖으로 나가기. 다섯째, 나만의 즐거움 찾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79세인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하고 7시에 산책 나가고 8시에 아침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10시에 시장이나 도서관 가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하고 저녁엔 일기 쓰고 10시에 잠들어요. 단순하지만 충만한 하루예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예요.
예전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지금은 평화로워요.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 안 하고 지나간 일 후회 안 하고 오늘에 충실해요.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이 믿음이 저를 지켜줘요. 또 하나 깨달은 건 나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79년을 살았으니까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느끼는 것을 느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나이의 특권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우울한 분들, 혼자 사는 분들, 나이 들어 희망을 잃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76세 우울증 할머니가 79세 행복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되실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80세에는 자서전 쓸 거예요. 제목은 76세 우울증 할머니의 행복 찾기. 90세에는 전국 순회 강연할 거예요. 100세에는 방송 출연해서 장수 비결 전할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살만 나요.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거울 앞에 가서 웃어보세요. 창문 열고 좋은 아침 외쳐보세요. 감사한 것 세게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좋아하는 것 하나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오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울산에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79세 김순자 올림. 제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 만들어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 행복은 선택이에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76세의 중증 우울증이었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사신다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특히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울한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